형들 엔비디아가 한 분기에 816억 달러를 벌었어. 분기 사상 최대야. 데이터 센터 매출만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뛰었어. 그런데 2026년 연초부터 7월 6일까지 주가 수익률은 3.2%야. 같은 기간 마이크론은 305%였어. 실적은 사상 최대인데 주가는 제자리라는 얘기지. 여기서 결론 한 스푼만 먼저 흘리면 시장이 못 믿는 건 엔비디아가 번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준 고객이야. 그리고 하나 더. 다들 고평가 버블이라고 말하는데 밸류에이션 숫자는 정반대 얘기를 해. 그건 세 번째에서 까볼게. 오늘 이거 딱 5가지로 풀어줄게. 왜 지금 시끄러운지, 돈은 진짜 벌고 있는지, 시장이 뭘 착각하는지, 어디서 깨지는지, 그래서 뭘 보고 판단하는지, 그럼 왜 지금 이 종목이 시끄러운 걸까? 2026년 7월 28일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약 5% 빠졌어. 이유는 실적이 아니었어. 오픈 AI를 둘러싼 순환금융 우려가 다시 불붙었기 때문이야. 이날 AMD는 5%대, 마이크론은 2%대, SK하이닉스 미국 예탁증서는 7%대로 같이 밀렸어. 그리고 이날 애플이 엔비디아를 제치고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상장기업 자리에 올랐어. 이 하루짜리 하락이 중요한 건 흔들린 이유가 회사 실적이 아니라 고객 쪽 자금 구조였다는 점이야. 여기서 기본부터 한번 짚고 갈게. 이 회사는 뭘로 돈을 벌까? 가장 최근 분기 매출이 816억 달러인데 그중 752억 달러가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나왔어. 쉽게 말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가속기가 이 회사 매출의 중심이야. AI 가속기 시장 점유율은 약 81%로 추정돼. 사실상 이 시장의 기준을 혼자 쥐고 있는 회사라는 뜻이야. 그런데 주가는 그 지배력을 따라가지 못했어. 2026년 연초부터 7월 6일까지 수익률을 보면 엔비디아는 3.2%, AMD는 171%, 마이크론은 305%였어. 같은 AI 사이클 안에서 가장 많이 버는 회사가 가장 덜 오른 거야. 규모 감각만 얹어두면 7월 29일 종가로 주가는 190.01달러, 시가총액은 4조 6천억 달러야. 덩치가 줄어든 게 아니라 주가가 안 움직인 거지. 정리하면 이 그림은 실적이 나빠서 생긴 그림이 아니야. 실적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신호야. 그래서 다음 질문이 필요해. 이 회사 돈은 진짜 벌고 있는 걸까? 두 번째, 돈은 실제로 벌고 있는가? 여기가 이 영상의 심장이야. 숫자로 보면 이렇다는 걸 그냥 펼쳐볼게. 엔비디아의 2027 회계연도 1분기는 2026년 4월 26일에 끝났고 실적은 5월 20일에 발표됐어. 2분기 매출이 816억 달러야. 직전 분기보다 20% 늘었고 전년 같은 기간보다 85% 늘었어.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야. 이 중 데이터 센터 부문이 752억 달러야. 전년 같은 기간보다 92%, 직전 분기보다 21% 늘었어. 이익은 어떨까? 매출 총이익률이 74.9%, 영업이익이 535억 달러, 순이익이 583억 달러야. 희석 주당 순이익은 2.39달러야. 회사가 같이 공개한 조정 기준 숫자로는 순이익 455억 4,800만 달러, 희석 주당 순이익 1.87달러야. 매출이 커지는데 이익률이 같이 눌리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 물건을 싸게 밀어내서 만든 성장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자사 과거 추이랑 붙여보면 이 정도 덩치에서 한 분기 만에 20%가 더 붙는 건 흔한 그림이 아니야.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경쟁사와 같은 날 기준으로 붙여볼게. 포워드 PER은 앞으로 1년 예상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인지를 보는 배수야. 7월 29일 종가 기준으로 엔비디아 포워드 PER은 19.07배, AMD는 48.17배, 브로드컴은 24.17배야. 같은 날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엔비디아 4조 6천억 달러, AMD 7,004억 달러, 브로드컴 1조 7,600억 달러야. 덩치는 엔비디아가 가장 큰데 이익 대비 가격은 가장 낮게 붙어 있는 거지. 참고로 같은 날 트레일링 PER은 29.21배, 주가 순자산 비율은 23.55배야. 성장률이 가장 높은 쪽이 배수는 가장 낮아. 이게 이번 편의 핵심 모순인데 해석은 세 번째에서 제대로 깔게. 회사가 제시한 다음 분기 전망치도 같이 봐야 해. 2027 회계연도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910억 달러, 오차 범위는 위아래 2%야. 매출 총 이익률은 74.9%에서 75.0% 구간을 제시했어. 다만 이건 회사가 내놓은 전망이고 실제 2분기 실적은 2026년 8월 28일에 발표돼. 아직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건 확실히 구분해두자. 그럼 이 이익이 종이 위 숫자인지 실제로 돈은 돈인지도 봐야지. 분기 단위 영업현금 흐름은 공개된 자료로는 깔끔하게 잡히지 않아. 그래서 벌어서 실제로 내보낸 돈을 보면 돼. 2분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으로 주주에게 돌려준 돈이 약 200억 달러야. 이사회는 800억 달러 규모 추가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고 분기 배당은 주당 0.01달러에서 0.25달러로 올렸어. 돈이 실제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규모로 내보낼 수 없어. 여기까지 보면 실적 쪽에는 의심할 구석이 거의 없어. 그런데 이 좋은 숫자가 왜 주가에는 안 붙는 걸까? 진짜 이유는 바로 다음이야. 세 번째, 시장이 착각하는 것.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있어. 너무 올랐다. 고평가 버블이다. 그런데 아까 붙여본 배수를 다시 떠올려봐.
7월 29일 같은 날 같은 출처 기준으로 엔비디아 포워드 PER은 19.07배, AMD는 48.17배, 브로드컴은 24.17배였어. AI 가속기 시장을 약 81% 쥐고 있는 회사가 배수는 셋 중 가장 싸게 붙어 있어. 시장이 이 회사 이익에 예전 같은 프리미엄을 붙이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읽혀. 그럼 시장이 값을 깎고 있는 대상은 뭘까? 실적이 아니라 그 매출의 질, 더 정확히는 고객의 신용이야. 2026년 7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오픈 AI가 미국 오하이오에 짓는 10기가와트급 데이터 센터의 임차 비용 조달을 위해 2,500억 달러, 우리 돈 약 366조 원 규모의 금융보증 제공을 추진하고 있어. 이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 에너지 자회사인 SB에너지가 5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공개된 것 중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야. 오픈 AI는 적자 상태인 비상장사고 투자 적격 신용 등급이 없어 자체 신용만으로는 이 규모의 돈을 빌리기 어려워. 그 빈자리를 엔비디아의 보증이 메워서 저금리 조달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구조야. 반도체 구매 자금 지원까지 합치면 최대 3,500억 달러, 약 513조 원 규모로 알려졌어. 이렇게 신용 등급이 좋은 대형 기술 기업이 신용도 낮은 AI 기업의 차입을 보증하는 방식을 크레디트 래퍼라고 불러. 시장에서 이 방식이 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중요한 건 이 보증이 아직 완료된 계약이 아니라 추진 중이라는 점이야. 그런데 시장은 이미 값을 매기고 있어. 2026년 7월 29일 보도에서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 5년물 신용 부도 스와프가 연초 대비 약 90% 급등했다고 지적했어. 회사가 부도날 위험에 붙는 보험료가 그만큼 뛰었다는 뜻이야. 그는 엔비디아의 과도한 확장이 순환 지출을 성경적 규모로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고 2025년 3분기에 처음 공시한 1억 8,600만 달러 규모의 공매도 포지션을 더 늘렸다고 보도됐어. 정리하면 이번 재평가의 축은 매출이 아니야. 누가 그 매출을 지불하는가로 옮겨갔어. 그래서 실적 헤드라인만 보고 있으면 이 주가가 왜 안 움직이는지 설명이 안 돼. 그럼 이 논리가 깨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네 번째, 이 논리가 깨지는 자리. 여기서 반대 시나리오를 세 갈래로 잡아둘게. 뭐가 어긋나면 내 판단이 틀린 건지 알아야 그게 기준이 되니까. 첫 번째는 신용 리스크가 말에서 사건으로 넘어가는 경우야. 지금 이 보증은 추진 중 단계고 재무제표에 손실로 잡힌 게 아니야. 그런데 보증을 실제로 이행해야 하거나 손실로 인식되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실적이 좋든 나쁘든 재평가가 더 깊어질 수 있어. 신용 부도 스와프가 여기서 더 급등하는 것도 같은 방향의 신호로 읽혀. 두 번째는 수요 구조가 바뀌는 경우야. 알파벳, 메타 같은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브로드컴의 맞춤형 반도체 도입을 늘리고 있어. 2033년까지 맞춤형 실리콘 시장은 연 27%, 범용 AI 가속기 시장은 연 16%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어. 성장 속도가 이렇게 갈리면 약 81%라는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 세 번째는 정책 변수야. 이건 이미 벌어진 사례가 있어. 미국 수출 규제 이전인 2025년에 엔비디아의 중국 AI 칩 시장 점유율은 약 39%였어. 그런데 2026년에는 약 8%, 매출 약 2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어. 같은 기간 화웨이가 약 50%, 매출 약 121억 달러로 그 자리를 채웠어. 번스타인 추정치야. 젠슨 황도 수출 규제가 대체로 역효과를 냈고 상당수가 중국산인 오픈소스 AI가 이제 생태계에 중추가 됐다는 취지로 말했어. 규제 하나로 시장 하나가 통째로 닫힐 수 있다는 걸 이 회사는 이미 겪어봤어. 세 갈래 다 확정이 아니라 가능성 얘기야. 미리 겁주려는 게 아니라 어느 조건이 나타나면 판단을 바꿔야 하는지 정해두려는 거야. 다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 셋 다 실적 헤드라인보다 먼저 움직여. 그래서 볼 자리도 실적 발표 화면이 아니야. 다섯 번째, 그래서 뭘 보고 판단하느냐? 여기서 얼마면 사라는 말은 안 할게. 대신 조건을 두 묶음으로 나눠줄게. 전부 형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야. 먼저 사도 될 쪽 조건. 2026년 8월 28일 2분기 실적에서 매출이 가이던스 910억 달러를 실제로 채우고 매출 총이익률이 74.9%에서 75.0% 구간을 지키는지, 데이터 센터 부문 성장률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후반 이상으로 유지되는지, 오픈 AI 쪽 보증의 규모와 조건이 공시로 확인되고 실적이나 이익률에 손실로 잡히지 않는지, 그리고 신용 부도 스와프 급등세가 가라앉는지. 반대로 피해야 할 쪽 조건. 매출이 가이던스를 밑돌거나 매출 총이익률이 74.9%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보증이 실제 손실이나 충당금으로 재무제표에 등장하는 경우, 신용 부도 스와프가 더 급등하는 경우,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의 맞춤형 칩 채택 발표가 계속 이어지면서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꺾이는 경우, 그리고 중국처럼 정책 변수 하나로 시장이 또 닫히는 경우, 이 목록에서 몇 개가 켜지고 몇 개가 꺼지는지가 판단의 재료야. 참고로 2026년 7월 28일 기준 애널리스트 61명의 컨센서스 등급은 스트롱 바이야. 평균 목표 주가는 302.83달러인데 범위가 180달러에서 500달러까지 벌어져 있어. 이건 목표가를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대치가 이만큼 갈려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남이 찍어준 목표가가 아니라 형들 기준이 필요한 거야. 정리할게. 엔비디아는 실적으로 평가받는 국면이 아니라 고객 신용으로 평가받는 국면에 있어.
포워드 PER 19.07배에 데이터 센터 성장률 92%면 실적이 무너진 정황은 안 보여. 다만 축이 신용으로 옮겨간 만큼 결론을 서두를 근거는 약해 보여. 이 이슈는 7월 28일처럼 국내 반도체주와 형들 계좌로 그대로 옮겨와 8월 28일 2분기 실적에서 910억 달러와 이익률이 어떻게 찍히는지가 진짜 승부처야. 그것도 바로 풀어줄게. 형들, 이번 영상도 도움됐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눌러줘. 그리고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열심히 자료 모아서 제대로 풀어줄게.